여기가 물개의 둥지인 것 같습니다. 물개가 실로 있단 말이니? 물개는 있습니다. 발톱 자국이나 진액을 발견하거든 속히 구하라. 빨리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만! 뛰어! 무조건 죽이라! 그 존재가 약간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무공이 상당하죠. 시청자. 역사적 기록 속에서 보니까 실록의 그 중종 22년에 사물물 게이알게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조선을 위험에 빠뜨리고 왕이 이제 이열을 했다는 그 기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했고 영화는 물개의 존재로 조선의 위기를 빠지자 그 위기를 이제 헤쳐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크리처 액션 무비입니다. 기록의 그 물개가 도대체 그럼 뭐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제 좀 크리처,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관객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다면 되게 멋진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존재가 약간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이제 역병을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개가 그 공격을 받으면 이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탄생도 좀 실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하다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존재가 역병을 품고 있으면 좀 더 그 역사에 나왔던 그 사실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상상으로 현재의 물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물개 실록에 좀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진짜로 실제로 뭐 인왕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궁에 혼란을 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상징하는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과 크리처와 그런 걸 결합하다 보니까 그런 역병을 품은 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세계를 아무래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재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그 왕권과 신권의 다툼도 되게 지분하게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 그 어떻게 보면은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자리에 오른 왕이기 때문에 왕권 자체도 좀 약했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좀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상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창작자가 지금 살고 있는 관객들에게 좀 이렇게 그 시대를 은유 혹은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해가지고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메르스라고도 상상할 수 있는데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로 혹은 뭐 서로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런 모습이 현대에도 있는 거고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좀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조선 그 궁의 광화문에 물개가 포효하는 그 모습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선뜻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걸 과연 그려낼 수 있으냐, 또 이런 장르가 또 성공도 한 작품도 있고 좀 잘 부족한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부침이 있는 장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저로서 선뜻 용기가 나지는 않았는데 광화문에서 포효하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강렬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들게 되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선상에서 뭐 꽃다발을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한 작품은 아니었고요. 이게 과연 한국에서 가능하냐는 의구심들이 제작진이나 뭐 주변에서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행히 합류해 주시고 모험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크리처라고 하면 이제 현대적인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파충류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그 모습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에 나왔던 그 존재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꼭 거기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궁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건축물하고 좀 어울리는 접점을 찾으려고 처음에 디자인을 했던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고 그거를 잘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록에 보면은 이제 뭐 말 정도의 크기와 얼굴은 뭐 개의 모습을 닮았고 이런 정도의 얘기는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참고만 했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여러 동물이 합한 어떠한 모습이었다라는 점은 제가 이제 차용을 하고 거기 실록에 나와 있던 뭐 삽살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말의 뭐 다리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게 사람들한테 그때 되게 이렇게 놀라운 존재였겠구나라는 아이디어였고 저는 좀 그 모습 디테일한 차이는 조금 다르게 해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정이 이제 그 물개가 야행성이고 밤에 활동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낮 장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어서 이제 촬영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이게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작할 때는 좀 힘든 면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두운 장면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둡고 무거운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물개라는 존재를 싸우는 네 명의 이 유사 가족 혹은 이런 네 명의 그 사람들이 그걸 헤쳐나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가족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주류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더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오겠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뭐 되게 아주 뭐 주류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물개를 만들었지만 사실 선배님들이 먼저 만들어줬잖아요. 뭐 다른 좋은 작품들도 있고 또 사랑을 받은 작품도 있고 또 뭐 그런데 이 장르에 대한 약간 뭐 좀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 스스로의 바람도 있었고 좀 차별점이라면 역시 뭐 시대적인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선 시대에 나왔던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관객들한테 봤을 때 잘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가 결국 스타일을 만들고 장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물개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왕이 이어를 하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곳을 지킨다 그 이야기가 저는 매료됐어요. 그 사극이라는 게 좀 하다 보면 또 힘들지만 그 이야기를 꼭 그려내고 싶어가지고 어떤 전작과 다르지만 이런 얘기라면 꼭 한번 만들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제가 맡은 역할은 윤겸이라는 역할입니다. 과거에 그 조선 시대에 궁궐을 수비하고 또 임금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내금위 중에서도 최고의 수장 내금위장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임금을 등지게 되고 초야 생활을 하게 돼요.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물개가 나타나서 수년이 흐르고 물개가 나타나서 임금이 저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색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물개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사극은 처음이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와 싸워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또 한 번은 해보고 싶었고
과연 이 안에서도 그 캐릭터와 또 그 드라마의 그 내용을 잘 살려서 또 보이지 않는 형체와 호흡이 하나의 호흡이 돼서 어떤 밀도 있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보통 이제 뭐 크리처물이라든가 뭐 재난 영화, CG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주로 이제 드라마가 조금 부재가 있고 그리고 그런 CG로 많이 채우고 미장센으로 채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가고 싶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첫 도전이었고 저에게도 그래서 좀 제가 연기함에 있어서도 신선하고 조금 더 힘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함이 좀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 영화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뭐 한 사람이 하는 거라 뭐 그 얼마나 다르겠습니까만은 일단 캐릭터가 다르니까 일단 말투나 또 명탐정은 워낙에 그 특이함이 있어요. 캐릭터에 특화된 점이 있어서 약간 코믹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왠지 오버랩되지 않게 관객분들한테 오버랩되게 느껴지지 않게끔 좀 이렇게 걷어내고 최대한 그 윤겸이라는 역할 내금 위장이었고 지금은 수색대장이고 어떤 임금의 충직한 신하로서 그런 모습들을 좀 살리려고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금 위장으로서의 이제 모습보다는 나중에 한 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 물개를 잡으러 가는 수색대장으로서의 모습이 거의 전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물개와 싸우는 장면 또 우리 상대편 적인 그 차코갑사들과 싸우는 장면들의 액션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액션 연습을 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젊은 피가 있어가지고 좀 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전에 많이 연습해뒀던 게 아직 이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그 무술 감독님한테 액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타 공인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검술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검보다는 좀 다른 기본이 검술이고 농기구를 이용한 그런 액션 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농기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농기구 비슷한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 가지고 액션 팀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그 현장에서 바로 구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 여러 사물들을 이용한 그런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글쎄요, 이 뭐 딸 되게 소중하죠. 근데 이제 그 딸을 얻게 된 부분도 이제 이것도 스포일러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딸을 얻게 된 부분도 그냥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 윤겸이 나라를 등지고 임금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 딸을 얻게 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윤겸한테 딸은 자기가 모든 관직을 다 포기하고 초의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보다는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면은 윤겸은 좀 더 그보다는 좀 대의적인 그런 명분에서 나라와 그런 또 자기가 한때 섬겼던 임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임금의 명을 받들고 다시 수색대장으로서 물개를 쫓아가는 그 과정이 그냥 녹록치만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브로맨스 같은 약간의 임금과 중종과 또 윤겸의 그런 신들이 나와요. 한두 신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큰 뜻을 품고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인권 씨는 솔직히 제가 예전부터 좀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팬으로서 같이 그 성한 역할을 맡았는데 제 부하거든요. 그 내금위 제가 내금위장이었을 때 내금이었거든요. 같은. 근데 그 제가 나라를 떠날 때 그 임금을 떠날 때 유일하게 저를 따라온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온 그런 친구예요. 그 극 중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김인권 씨가 그 역할에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 호흡도 너무 잘 맞았죠. 뭐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소재 자체가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그런 소재니까 또 크리처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리처 무비 뭐 괴수가 나오는 뭐 정체불명의 어떤 특정 존재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영화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거. 그런데 사극 플러스 크리처물이다. 이 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거기에 완전 호구는 아니거든요.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부분을 토대로 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충분히 보시고 싶을 만한 그런 흥미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CG가 얼만큼 발전했는지 또 보통 괴수가 아니라 그 사연이 있는 괴수고 또 왜 이런 물개가 왜 지금의 물개가 왜 물개가 됐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 못지않게 액션 리액션이 좋아요. 이 괴물이 아직 못 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CG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CG팀이 밤낮 작업을 해서 굉장히 감정과 그런 뭐 연민도 좀 느껴지고 뭐 그런 괴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희 영화의 장점이고 특화된 점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물개에서 윤겸의 딸 명 역할을 맡았고요. 윤겸과 같이 되게 산골에서 초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아이인데 이제 가족이 아버지랑 아재밖에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맨날 책만 보고 사냥하면서 궁수를 좀 많이 익히고 책만 보면서 의술도 익히고 혼자 이렇게 지내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되게 한양에 가고 싶다. 한양은 어떤 곳일까? 한양에 가면 뭐가 굉장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한양을 가자고 조르는데 아버지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서 내 꿈은 이루어졌구나. 한양은 멋진 곳일 거야 하는 그런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가는데 좀 굉장히 피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겠다 하는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물개를 잡으러 가는 수색대 중 한 명을 맡았습니다. 일단은 되게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레는 일이어서 그리고 저한테 첫 사극이에요. 제가 사극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극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던 것 같고 드라마랑 다른 점은 저는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촬영하면서 호흡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그리고 체력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드라마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영화와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처음 찍을 때 그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스케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인물의 어떤 감정이 혹시나 연결이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현장을 조금 많이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계속 유지를 시키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조금 배웠던 첫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성장이 뚜렷한 아이가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모습이 관객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많이 달라져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명희의 성장과 그리고 명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영화에서 조금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저도 역시 연기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양 가기 전의 명희의 모습은 영화에서 크게 다뤄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시청자들 관객분들이 좀 같이 놀라실 것 같아요. 명희가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양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같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뭔가 관객들과 호흡하는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개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크리처 무비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여자 캐릭터가 항상 뭔가 조금 위험에 처하고 조금 연약하고 뭔가 항상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앞에 항상 서 있어요. 나도 갈 거야. 나도 함께 싸울 거야. 이렇게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좀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물개의 둥지인 것 같습니다. 물개가 실로 있단 말이니? 물개는 있습니다. 발톱 자국이나 진액을 발견하거든 속히 구하라. 뛰어! 무조건 죽여!